반갑습니다. 번더버스 김건우입니다. 일단 오늘은 하체 운동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늘 이제 그냥 하체 운동 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레그 익스텐션으로 먼저 선피로를 주고 스쿼트 중량을 조금 다뤘고요. 그 다음에 레그 슬라이드로 세 번째 운동을 하고 네 번째 파워 레그 프레스하고 다섯 번째는 워킹 런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일단 무릎에 조금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앞다리에 선피로를 줘서 혈액을 좀 모아두고 이제 다음 운동에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라면은 중량을 좀 다루는 스쿼트를 하기 전에 레그 컬을 먼저 진행하는데 레그 컬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이 서포트 라인 햄스트링 자체를 조금 활성화 시켜 놓고 이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인 스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힙을 너무 많이 드는 거. 중량이 무겁다 보면은 우리가 그 중량을 근육으로 잡아놓고 신장성 수축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그 중량을 그냥 힙을 들어버리면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힙을 낮추면서 밀기 때문에 치팅 같은 동작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 운동의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물론 고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팅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보리 위주로 하려고 할 때는 힙을 들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가동을 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동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텐션 할 때는. 그래서 짧게 하는 것보다 가능한 조금 깊게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프리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이런 이 대퇴골이 골반에 박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깊이를 낼 수 있는 체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분들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접시가 얕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다드 자세에서도 자세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고 발목의 가동을 제가 평소에도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세가 좀 안정적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발목의 가동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보조적인 운동들을 병행해 주시면은 스쿼트 자세 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흉추의 가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흉추 가동, 발목 가동성을 좀 개선시킨다면은 한층 더 좋은 스쿼팅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프리웨이트 스쿼트를 할 때 플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운동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 가동을 다 써야 되고 풀레인지 모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풀스쿼트를 지향하고 있고 나머지 또 레그 프레스라든지 다른 머신들을 할 때는 보디빌딩 식으로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리듬감으로 동작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풀스쿼트를 진행할 때 하지의 전체적인 개입을 시키기 위해서 가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가동으로 우리 움직임을 다 써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제한하면은 이 동작을 제한하면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더 가거든요. 근데 풀스쿼트를 하면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스쿼트 자세가 충분히 나오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프 스쿼트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 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사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동작인데 그게 이제 점점 이런 생활 속에서 동작들이 제한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 주신다면은 누구나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레그 슬라이드입니다. 좁은 스탠스에서 11자 형태로 두고 하시면은 사두에 이제 텐션을 걸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동을 길게 들고 가기 위해서 좀 보폭을 키운 상태에서 깊은 스쿼트를 할 때도 많습니다. 사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보디빌딩식으로 템포를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된 구간 속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너무 빨리 무게를 받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거나 무릎을 또 다 펴버린다거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육의 텐션을 건 상태에서 이런 힘의 방향이 바뀔 때가 제일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올라올 때,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 두 구간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계속 긴장감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워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앞전에 설명했던 레그 슬라이드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발 위치나 발 넓이에 따라서 좀 운동되는 부위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발바닥의 중심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은 더 디테일한 운동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레그 프레스를 진행할 때 템포 자체가 조금 느렸던 이유는 더 많은 긴장 구간을 들고 가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수행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30초라 치면은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운동의 이런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킹 런지를 진행했습니다. 런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척추의 정렬에도 도움이 됩니다. 런지 자체가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레그 프레스나 스쿼트라든지 이런 고관절의 앞굴곡을 이용한 운동들만 하게 되면은 이런 고관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기능들을 가동 범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신전되는 동작들을 통해서, 그게 런지거든요. 런지라는 동작을 통해서 그런 가동 범위를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지 핏이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그런 나약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리 운동을 조금 소홀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첫 시합을 뛰었을 때부터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합까지 계속해서 다리가 상체에 비해서 언밸런스하게 많이 균형미가 깨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다리 운동을 진짜 집중 운동도 많이 하고, 빈도수도 많이 높여보고, 중량도 많이 달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리를 결국 발달시켰는데, 다리는 사실 저도 지금 10년 넘게 이 운동을 하고 있어도 다리 운동하기 전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두려움이 있어야지 다리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운동이 재미없으신 분들이 다리에 재미를 느끼시려고 하면은 다리의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조금씩 변하겠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약간 A4용지가 쌓이면 두꺼워지듯이 그런 것처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는데,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더 다리에 이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센터를 이렇게 오픈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잠시 오픈하는 동안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좀 집중 못했는데, 이제 곧 제가 4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상으로 10만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조금, 또 이제 시즌이니까 그동안 너무 뚱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이제 제 진짜 모습이 사실 1년에 한 3달 정도밖에 못 보시거든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고, 나머지 9달은 제 가짜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